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제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례, 그 다음에 최저 변제액 제공의 원칙, 최저 변제액이 3%, 5%가 있었죠. 그때 최저 변제액이 산정을 위한 기준 채권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별채권의 행사에 변제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채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별채권의 행사에 변제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채권은 개인회생차 외에서 변제를 받게 되므로 이를 기준 채권에 포함시켜 변제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 채권 속에는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일반 개인회생 채권,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까지만 포함시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확정 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히 평가한 금액으로 최저 변제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미확정 채권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미확정 채권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액을 산정 유보하는 이상 최저 변제액의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미확정 채권액은 전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변제 금액의 산정은 기준 채권의 일반이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일반 개인회생 채권,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으로 본다면 이에 대하여 변제 계획 안에서 제공하는 총 변제액이 변제 금액이 됩니다. 만일 기준 채권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 채권 금액의 5% 이상을 변제에 제공해야 하고,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과의 관계. 개인회생 채권자한테 이의 제기할 경우 채무자는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계획에 따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가용소득이 위에서 정한 최저 변제액을 초과하더라도 최저 변제액만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 변제액의 규정은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액에 따른 변제에 제공하고 있음에도 최저 변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한 변제액 이상을 변제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가용소득이 너무 낮아서 최저 변제액 이상을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된다면 변제계획은 수행 가능성이 없어 인제를 받을 수 없겠죠.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단 채권의 수시변제 우선변제의 원칙.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수시로 변제할 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발생한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변제계획에 기재는 하지만 변제기간 동안이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것이 아니라 미리 변제해야 됩니다. 만일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에서 변제 개시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전액 변제의 원칙.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은 그 전액을 변제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국세, 지방세 이런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 재단 채권에 속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죠. 여기서 전액이라 함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변제계획 인가 당시 채권액과 동액이 돼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기간 동안 명목상 변제액이 단순 합계액이 변제계획 인가 당시 채권액과 동액이면 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무 및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이 후순위 변제 원칙. 일반 개인회생 채권이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한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은 일부라도 먼저 변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후순위 채권은 후순위 변제를 해야 됩니다. 조분류의 원칙. 일반 개인회생 채권은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 개인회생 채권은 동일한 조에 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변제 방법과 변제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사이에 다른 취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분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시 동일한 청산 배등을 받을 것이 분명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 조분류를 달리하여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분류를 달리하여 다른 변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차별에 대한 합리적 사유,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예를 드는 게 여기서 영업소득자가 상거래 채권자에게 밀린 대금을 우선하여 변제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져 변제계획의 수행이 곤란해진다는 등의 사유는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수행 가능성의 원칙, 수행 가능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가용소득을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거나 막연하게 미래의 재산을 증여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 변제계획안은 이행이 불가능할 확률이 높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 한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그 다음에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채권자가 이의했을 때죠. 그 다음에 최저 변제액의 원칙, 공평의 원칙, 그 다음에 수행 가능성의 원칙, 이런 한 5가지, 가나다라마 5가지 원칙에 따라서 변제계획을, 그게 이제 변제계획 인가 요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최저 변제액은 이제 뭐 5%, 3% 룰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가장 어려운 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사실상 재산이 아무것도 현재 없고 면제재산 범위 정도만 갖고 있는 재산만 있는데 이제 미래 소득으로만, 장래 소득으로만 변제하는 분들은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엄밀하게 검토돼야 될 분들은 면제재산 외에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기천만원 정도의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엄밀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서 해야 되지, 뭐 자동차 한 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 면제재산 범위를 제외하고 한 뭐 500에서 1000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따져는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면제재산 외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뭐 사실상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죠. 예, 감사합니다.